과거에 없었던 과도한 혈압 저하가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운 경우가 많고요. 낙상 사고가 발생하죠. 안녕하세요. 기코목은 닥터 찬찬 송찬일 원장입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귀도 괜찮고 뇌도 괜찮은데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가끔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새로 드시기 시작한 약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서 약 20% 정도가 약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어지럽다는 증상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약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의 전정기관에 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회전성의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감아도 빙빙 도는 느낌이 있고 심하면 구토까지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약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은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빙글빙글 돈다기보다는 머리가 멍하고 그냥 어질어질한 느낌이 주로 나타납니다. 뭔가 붕 뜬 것 같기도 하고요.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주저앉거나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번 이런 느낌이 들면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증상이 자꾸 반복돼서 발생하거나 장기간 비슷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약물에 의한 원인이 아닌가도 찾아봐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새로 복용하기 시작한 약이 있다면 혹시 그 약이 원인이 아닌지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약이 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걸까요? 대표적인 기전 중에 하나가 혈압의 변화입니다. 많은 약들이 위와 장에서 흡수가 되고 혈중 농도가 최고에 이른 후 간이나 신장에서 대사가 되면서 분해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약을 복용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정도가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이상으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적절한 용량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체질상 과도하게 혈압이 낮아지는 이상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인데도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나 내 몸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예상하지 못하게 혈압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은 문제가 없는데 환자분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금식이나 탈수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전에 의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혈액순환이 불안정해지면 뇌로 가는 혈액의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일정하지 못해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기전은 귀의 손상입니다. 일부 약물은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이나 전정기관에 직접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정기관에 손상을 주는 약물들을 장기 투여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약제들은 이독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 항생제와 항암제, 이뇨제 등이 이런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치료 용량에서는 이독성이 없으나 과도한 고용량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독성을 보이는 약도 있습니다. 이독성을 가진 약들은 약 복용을 중단해도 손상이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인 기능 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약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6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입니다. 중년 이후 남성분들 중에 이 약을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소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거나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증상이 있는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교감신경 차단제 계통약을 처방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약제들은 중추신경계로 들어가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에서는 혈압약이나 수면 장애로 인해서 진정제 계열의 약을 같이 복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지럼증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약입니다. 원래 목적이 혈압을 낮추는 것인데다가 혈압 저하 효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이 동일한 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던 분인데도 노화 과정에서 동일 약에 대한 반응도가 변화되면서 과거에 없었던 과도한 혈압 저하가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운 경우가 많고요. 낙상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혈압약을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서 약의 종류나 복용 방법을 조절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고지혈증 약입니다. 고지혈증 약의 일부 약제들은 근육세포에 영향을 줘서 근력, 지구력을 약화시켜서 불안정한 자세를 유발시키거나 말초혈관 확장에 의한 혈압 저하, 그 외에 명확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어지럼증을 일으킨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 고지혈증 약은 고혈압 약과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지혈증 약과 고혈압 약을 같이 복용했을 때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더 쉽게 발생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생제입니다.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트랩토마이신, 젠타마이신과 같은 약들인데요. 과거에 흔히 마이신이라고 부르면서 많이 사용했던 약들입니다. 현재에도 특정 질환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주사로 맞으면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 전정기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남겨서 난청이나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질환에서는 전정기관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약제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거꾸로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런 계열의 약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항암제입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 항암제를 맞거나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점차 청력이 저하되고 어지럽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약제가 시스플라틴 계열의 약입니다. 두경부암이나 부인과암 등 다양한 암 치료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항암 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일단 지속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부작용들은 추가적인 약물 치료나 전정 재활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교정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우울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정신신경 계열 약제들입니다.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는 사망계 항우울제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제 경우에는 복용을 해서가 아니라 일정하게 약을 잘 복용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약을 중단했을 때도 도리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에 있는 세로토닌 수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신 후나 일정하게 복용하던 약을 중단했을 때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겼다면 그 해당 약을 처방하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용량 조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지럼증의 원인이 약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새로 복용하기 시작한 약이 있는데 그 무렵부터 어지럼증이 시작됐다면, 기존에 먹던 약의 용량이 바뀌거나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고 나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겼다면, 빙글빙글 도는 느낌보다 약간 어지러질하고 휘청휘청 거리는 느낌이 주로 드는 그런 어지럼증이 생겼다면 약물에 의한 어지럼증도 고려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인 증상인지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게 더 나을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으로 인한 어지럼증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복용과 관련된 어지럼증이 의심이 되더라도 절대로 임의로 약을 바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 약이나 항우울제, 항암제, 항균제 등등 갑자기 중단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약물에 관한 어지럼증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 그 후에 조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급하게 자의로 판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서 어지러운 분들은요, 일단 생활 속에서 행동만 조금 주의하셔도 당장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좀 천천히 일어나시고 주변에 탁자나 의자를 잡고 일어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지러우면은 보통 귀나 뇌의 문제를 먼저 떠올리시는데 의외로 복용 중인 약이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지럼과 관련된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자꾸 어지럽다면 최근 복용하는 약에 변화가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약이 있다면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증상만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정기능 검사라든지 MRI 같은 검사를 통해서 귀나 뇌의 기능 이상이 아닌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 아산 이비인후과에서는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밀한 검사와 맞춤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지러움으로 고민되신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 이비인후과 손신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